XSFM입니다. I, D, W, K.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여름 휴가로 지출이 많아 추석 선물이 더 걱정이신가요? 최대 50% 할인하는 해덜초 추석 선물 예약 상품. 해덜초 홈페이지에서 추석 선물을 예약하면 부모님 효도 선물에서 2만원대 선물까지 추석 선물이 최대 반값. 진정한 박리담에 한정 판매 상품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착한 먹거리 해덜초닷컴 1544-2123. 기본 교양 21세기 언론정보학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정말 사상 초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니까요. 탈출도 해야 되고. 그냥 세상을 먹이가 있는 필드로만 보고 있는 야생의 언론 환경을 탐사하시는 베어 그릴스, 레인 이걸 이준행 선생과 함께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시간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하루 3편. 그렇습니다. 네, 3편 아니라 하루에 20편을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같은 표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매시간. 88C편에서나 이제 제가 겨우, 사과를 드립니다. 제목을 선정적으로 지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말하기 위한 제목이었을 뿐입니다. 충격, 헉, 이런 제목을 지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나중에, 내년에 교체해 놓겠습니다. 일반적인 제목으로요. 이용 상임수석과,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고요. 저희들은 앞 시간에 제목에다가 충격을 붙이는 이유, 그리고 충격을 붙이는 벌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클리닝 타임에 내용에 한편 네티즌들은 이라면서 없는 네티즌을 소환하는 능력을 가진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살짝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해충들의 종을 파악하는 일이 왜 해충을 잡는 데 실패했는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네. 사실 살다 보면 그 기사를 검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헉, 충격, 한편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제목이 안 붙은 기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한편 네티즌들을 빼면 좋은 기사도 있고요. 네. 한편 네티즌들을 빼고 좋은 기사도 있나? 네, 가끔 있어요. 진짜요? 찾으면 좀 얘기해줘요. 난 제대로 된 기사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멀쩡히 가다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하게 오마이뉴스 스타일로 긴 분석 기사를 쫙 써놓은 다음에 한편 네티즌들은 그렇게 긴 분석 기사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사들도 있었나요? 대다수 기사들이 아마 짧은 기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9회 말 마지막 시간에는 야생을 오랫동안 탐험하신, 오랫동안 탐험하고 이제 귀국하신 이준행 선생의 이런저런이 해충을 피하는 법에 대한 추천사들을 좀 들어보고, 해충이 단백질이 되는 순간 조언을 좀 들어보고, 우리가 빠삐용이 돼요. 해충을 우리 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리스트에 넣으시던 팔로우를 해보시던. 클릭해봤더니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거 다른 분이 만든 건데 원래 미국에서 나왔었던 건데 기사를 클릭하고 나니까 실제 내용은 이렇더라라고 스포일러하는 트위터 계정 그런 계정이 하나 나타났죠. 해외 트위터 계정인 너의 클릭을 아껴주마에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는 트위터 계정 클릭해보았더니 는 충격 코르케에 등장할 법한 궁금증만 자아내고 정작 내용은 별것없는 기사를 대신 읽어보고 결론을 간단히 말해주는 트위터 계정입니다.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 말고 다른 선고자 분께서 운영하신다는군요. 국산 과자를 사려는 소비자에게 과자 대비 질소의 양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건희 회장 병세 호전, 움직이는 횟수 늘어. 의사소통은? 이라는 MBN의 기사를 읽어본 후 기사 내용을 요약해주는 것이지요. 요약 내용은? 아직. 이제까지
언론 환경을 때려잡는 데에 약효가 있는 어떤 플랫폼을 신약을 개발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하나의 결과로 보이더라고요. 괜찮은 결과로. 그런 것들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습니까? 내가 그 이상한 기사를 보는 데에 시간을 줄일 방법이던. 어쩌죠? 그런 거 없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있으면 제가 진작 했을 텐데. 네. 저도 뭐 계속 낚이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낚이고 계십니까? 네. 포털에서 눌러서 읽게 되는 거의 대다수의 기사들은 다 형편없지 않나요? 그게 참 안타깝죠. 검색어 눌러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은 더더욱이 형편이 없고 네. 그 기사 누가 썼나라고 보면은 바이라인도 없고 알고 보니까 뭐 속보부 이렇게 써있고 매경 속보부, 한경 속보부, 무슨 그쵸. 닷컴 이렇게 써있고 편집부 네, 뭐. 편집부 이렇게 써있고 이슈팀 이렇게 써있고 기자 이름은 또 없어요. 기자 이름은 맞아. 없고. 이게 하루하루 인간의 조직이었던 언론사가 왜 벌레가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네. 제가 이거 기억해요. 몇 년 전만 해도 회사마다 이름을 쓰지 않기 위한 가짜 기자가 있었어요. 진짜? 기자가 그 기사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내놓는 가짜 이름을 가진 기자가 있었어요. 사이버 기자 아담 이런 거? 바오로. 예. 아니고 예. 그냥 한국 사람 이름을 가진 기자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권창호 기자예요. 네. 근데 그 권창호 기자가 실제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구나. 그런 식으로 가라 이름을 만들어서 기사를 올렸는데 네. 요즘은 아예 이름도 안 올리죠. 글 쓴 사람도 알 수 없게. 네. 그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과거에는 뭐 누구누구 인턴 기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기는 했었어요. 그 인턴 기자가 사실은 기자가 아니고 알바생이거든요. 알바본이나 알바천국 이런 데 가면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알바생을 뽑는다라고 써있고 얘가 가면은 인턴 기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송고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알바생이 갑자기 자기 이름 걸어가지고 송고하는 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법칙이 다 정해져 있는 기사 쓰기니까 전문가가 필요 없어서 네. 글쓰기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인턴 기자 친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사를 쓰나라고 봤더니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15분에 한 번씩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네. 최저시급 비슷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네. 하루 종일 같은 표제어의 한편 네티즌들은 이런 걸 막 써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돈에 눈먼 미친 새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그 친구들을 고용한 애가 문제인 건데. 부장급 더 올라가서는 오너, 걔네들한테 돈은 다 들어오지. 그걸 원래 기자가 했겠죠. 따지고 네. 보면. 원래 기자가 하다가, 이건 기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군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인턴들을 쓰기 시작했겠죠. 영주의 부덕한 경영이, 네. 소장농의 부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장농을 많이 데려다가 알바를 시켜서 돌린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당연하죠. 전문성 필요 없는 일이니까.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뭐 연예인 이름이나 아빠 이름이나 이런 것들 엉터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팩트 체크나 그런 것도 15분에 한 번씩 할 리가 없죠. 그걸 뭐 할 수 없죠. 에디터가 그걸 제대로 할 리도 없고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레인맨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실시간 검색어에 그냥 올라타기 위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라서 뭐 전혀 뭐 사실 확인 관계나 그런 것들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배가 클수록 노젓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아마도 그런 인턴 친구들은 한경 매경에 정말 많을 수 있겠네요. 이게 한국에서 축구 팬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안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죠. 중계를 안 해가지고 근데 누가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골은 얘가 넣었는데 그럼 어시스트는 누가 했나? 근데 어시스트를 누가 했다는 기사가 안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최초에 뜬 기사에 어시스트 한 사람이 안 뜨잖아요. 다음 기사에 다 없어요. 어시스트를 누가 했는지. 그러면 순진한 사람은 예. 그 시간 1시간 내에 올라온 100여 개의 수백 개의 기사를 다 읽고 다 읽어보고 어시스트 한 사람 못 찾고 잘 안 보였나 보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기사를 생산하는 게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뭐라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우락가이로 쓰는 거고 그거로 그냥 그치는 거라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준영 선생님께서 전문가신 게 그동안 제가 보고서 처음에 좀 이상해서 살짝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요?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더군요. 네. 상당히 많은. 네. 뭘 가르쳐달라고 하던가요? 우라카이 하는 법?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언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가끔 다니는데요. 네.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의 욕망은 사실 크기는 한데 조직에서 내가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우울함을 안고들 다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럼 저거. 그 양반들한테 초빙을 받으셔서 네네. 강의를 하신 다음에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이야기하죠. 그럼 그 양반들은 저도 이제 그 기자들 어쩌다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이 반응이 저도 처음에 볼 때만 해도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다가 요즘은 좀 놀랍고 좀 비감하고 기분 나쁜 게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싫어할지 몰랐다.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시죠. 다들 문제라는 거 알겠다 정도의 얘기. 문제는 알고 있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다.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다. 네. 어떻게 아시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대다수 기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양반들 중에 좀 윗분들도 보실 거 아닙니까? 데스크급에. 데스크 부장, 차장, 국장, 뭐 에디터분들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양반들은 뭐랍니까? 자기들도 책임 없대나요? 충격 그렇게 나오고서 온라인 에디터분들이 일제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분들끼리. 그분들끼리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 문제 우리도 통감하고 있다. 이 문제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존나 기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편 네티즌들은 한편 기자들은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 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안 할 수는 없다. 대부분 그런 빠질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기상조다. 네,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많은 핑계들이 있고. 그럼 벗어나고자 하는 논의를 막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막 이러는 건강한 언론인은 못 만나보셨습니까? 전 그런 사람들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뭐 사이트는 제가 만들어 놓고 리포트는 제가 만들어 놓고 그건 공개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얘기해보고 대안은 뭔가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얘기하실 분들이 학계에도 많이 계시고 업계에도 많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칼럼도 많이 나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새끼도 없어요? 네. 이 개새끼들 한 분도 안 계신다. 예. 칼럼이 신문에 개분들 교수님이 한 분 칼럼 하나 쓰고 기자협회에서 칼럼 하나 나오고 딱 2개 나오고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기자협회 칼럼이요? 네. 그러고 끝났어요. 인터넷 언론 시대에서 하나는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네. 하나의 외침이란 들리지 않는다. 그 비슷한 칼럼이 한 20개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검색의 순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게 눈앞이 컴컴한 게 앞에 메뚜기 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메뚜기 떼가 날라올 때는 사람이 잡아 죽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진짜 온 동네를 만평방키로 단위로 이렇게 휩쓸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뚜기 숲에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뉴스가 있나 싶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TV 뉴스나 라디오 뉴스나 신문 뉴스보다 사실 트위터가 더 빠른 상태이고 관점이나 비평은 오히려 SNS나 뭐 커뮤니티에 더 많은 상태고 페이스북에도 저마다 하나씩 논평을 내고 계시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뭐 외국에 봐도 많이 있고 차라리 그거 찾는 게 더 낫지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가 정말 뉴스인가? 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치 있는 글인가라고 생각했을 적에도 글로만 봤을 적에도 좋은 글은 사실 아니잖아요. 뭐 퇴고도 안 한 것 같고 뭐 문법도 이상하고 15분에 하나씩 나오는 데다가 동어 반복만 나오고 이게 문장이야 뭐야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맞춤법 검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뉴스인가 싶죠. 사실 그냥 어차피 그런 뉴스들이 뉴스가 더 이상 아니라면 그냥 외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체 숫자의 90%가 그런 기사다 보니까 나머지 기사문 쓰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이 끼쳐지는 것 같아서 그게 무섭더라고요. 업계의 스탠다드가 자꾸 낮아지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 내가 이 정도 뭐 문법 틀려도 되겠지. 우리 많이 틀리는 거 있죠. 명예훼손인데 오이로 쓴다던가 명예훼손 임신공격 뭐 이런 거 참 나쁜 짓입니다. 프레그런트 어택. 무서운 일이죠. 그거 참 무서운 공격이죠. 임신 공격. 근데 진짜 이젠 기자가 그렇게 쓴다? 기자가 그렇게 쓰니까요. 네. 무책임한 벌레들은 벌레들인데 그 벌레들 옆에 있는 인간 기자들이 쟤는 벌레인데 뭐 이러면서 임신 공격 막 하는 거예요. 임신 공격 쓰더라고. 저는 그래도 야생을 오래 탐험하셨으니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좀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우리 방송식의 결론으로 가네요.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네. 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언론 환경에 나쁜 기레기들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 없나요? 라는 결론을 줘야되면서 각자 알아서 살아나죠. 각자 알아서 살아나.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5.18 때 한국 뉴스 보지 말고 차라리 외국 뉴스 보라고. 네. 영어 배우라고. 네, 영어 배우라고 그러고. 영어 배우라고.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읽을 거리가 있는데 뉴스가 도리어 읽을 거리에서 배제되고 더 엉터리인 상태라서 네. 알아서도 그냥 더 찾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회 초에 이미 그 레이니건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옳은 대안을 누군가 찾을지도 모르고, 예, 원래 로우 데이터가 모여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진리를 찾는다는 건데, 진리는커녕 벌레 만들었다? 네, 답 없다? 네. 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이런 상황을 지적해주면 칭찬인 줄 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결론을 내면서.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시간. 네. 위기 탈출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접겠습니다. 네. 광고 읽어요. 발라 모글라스. 이거 결론이 그거네요. 목요일 9회 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호전적인 비폭력 메탈 밴드 쓰레기스트 착한 먹거리 해들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고전적인 장르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메탈 사중조악단 쓰레기스트의 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족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아닐까요? 쓰레기스트의 데뷔 앨범 8월 6일에 만나보세요. 일간 워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네. 네. 저희들은 그런 소개까지는 워낙 유명한 사이트다 보니까. 네.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일배 아니에요. 예, 일배와는 다르죠. 일배와는 다르다. 예. 다릅니다. 네. 일배와 비교하는 것은, 야메룽다. 네. 일간 워스트의 트래픽이 저는 빨리 죽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왜냐면은, 카운터 파트너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서, 네. 예. 전진기지 이상의 역할은 못할 줄 알았어요. 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이는 커뮤니티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모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망했죠? 일간 워스트? 그러니까요. 저 망할 줄 알았는데. 저야말로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들 생각도 아니었었고. 적용자란 이렇습니다. 네. 원래 페이스북 페이지였잖아요, 그냥. 아니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게시판만 만들었었고 여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짝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페이스북도 생겼고 트위터도 네. 생겼는데 네. 사이트도 많이 생겼는데 짝퉁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 페이스북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네. 네네네. 저는 그냥 게시판만 만들었다가 지금 사이트가 터진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일간 워스트가 왜 잘 되는지도 모르겠다. 명백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게 네. 저 중요한 지혜를 하나 얻습니다. 역시 진짜 석학은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한다. 예. 예. 그만큼 권위자다. 아니에요. 이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심지어 몸에 밴 겸손하며. 네. 이유를 알았으면은 뭐 잘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온 거니까는 뭐 오셨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전부고요. 네. 뭐 원했겠죠 아마. 뭔가 원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커뮤니티는 더 이상 한국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뭐 생겼으니까 네. 어른들 많이 오셔서 네. 저도 감사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이 겸손을 4번 이상 들으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럼 이런 충격 고로케는 일단 중지했고요. 오히려 이게 사태를 해결시켜줄 줄 알았는데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났죠. 네. 뭘 또 얘기해. 네. 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취지의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밌는 게 있으면 아마 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뭐 재미없으면 안 할 거고요. 네. 전 진지하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준행 선생은 결국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는 이름도 아니고 네. 유명해지지도 않았지만 네. 많은 언론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네.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가 실적이 저기보다 떨어지다니라면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네. 예. 방에 앉아서. 네. 제가 지난번에 처음 뵀을 때 들었습니다만은 라즈베리 파이 하나 놓고서 돌린 서버로 전국에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먹고 사는 저 많은 언론인들의 주목을 끌게 했다는 것은 많은 이런저런 사이트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일을 시작해봐야지 생각하시는 여러분, 블루프린트를 그리면 망합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는 사람은 병신입니다. 재미있는 뭘 좀 하시다 보면 혹시 이제 언론 환경 나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즐겁게 준비해 주실 수 있는 이준행 선생 말고도 다른 석학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집에 계시느라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맞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네.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투만 덕후지 석학이시다. 덕후 아니에요. 뭐, 석학일 뿐이지 덕후다 이런 거 들을 수 있잖아요. 석후다. 네. 예. 덕후 아닌데. 네. 인트로와 함께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권력 투쟁에 지친 왕이 권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난 뒤의 10수세기, 인류는 이슬람 제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화학과 대수의 법칙의 열매를 향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국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후세를 위한 위대한 자료를 우리 마음대로 남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2014년 8월 마지막 주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데이터가 가진 힘의 가능성을 퍼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구자 한 사람과 만납니다. 만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무척 만나뵙고 싶던 분이에요. 네? 좋아요. 명함드린 친구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